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천을 찾아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철진한 마케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새 후보들은 걸어온 길만큼 공약도 차이가 큽니다. 새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국가 명승인 의림지에 블루길과 베스 등 외래어종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잠수부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사흘 동안의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방선거를 9일 앞두고 어머니 고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물론 충북 선대위원장들까지 총출동한 가운데 선거 응원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철진한 과거 마케팅이라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후보들과 선거 운동원들이 장날 옥천 읍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선거 전적 8전 8승의 전 충북지사와 충북 상임선대위원장, 옥천 출신 국회의원 등도 모두 내려와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군수도 민주당이 돼야 옥천이 확실히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시각 차로 8분 거리인 고 유경수 여사 생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충북 선대위원장, 보수 유튜버들까지 일제히 몰리면서 정당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20분 정도 모친 생가를 둘러본 박 전 대통령은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등을 직접 언급하며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 국민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또 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을 옥천 유세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옥천 군수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염원으로 방문했다거나 같이 오찬, 점심까지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상인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수당과 옥천이 안타까워서 온 거라며 그 깊은 뜻을 헤아려 박 전 대통령의 걱정을 덜어주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의 고향인데 왜 옥천은 널 민주당만 지르냐? 이렇게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옥천을 이 중요한 시기에 옥천을 박근혜 대통령이 오신 겁니다. 막판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 속에 민주당은 철진한 마케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과거를 소환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에 미래 비전이 없다는 뜻이라며 탄핵당한 전 대통령은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정말 자중해야 되고 반성해야 될 분이 이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민 모두를 바보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옥천을 찾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방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진 이번 방문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자 선거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교육감 후보들도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김성근 후보는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하며 진보층 지지 확보에 나섰고 김진균 후보는 옥천과 진천에서 상인과 주민들을 만나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윤건영 후보는 진천에서 출정식을 겸한 집중 유세를 벌이며 주민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을 살펴보는 공약 대 공약.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충북교육감 편입니다. 윤건영, 김성근, 김진균 세 후보가 나왔는데 대표 공약을 보면 교육 철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는 실용학력 인증 책임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일정 기준을 통과함으로써 기초 학력과 소양을 갖추고 진로 선택까지 나아가는 과정을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몸 근육, 디지털 시대의 마음 근육, AI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예술 근육을 기르음으로써 가장 적합한 교육 모델이 되지 않을까.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제1공약으로 책임교육원 설립을 꼽았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 컨트롤 타워로 학생 진단과 지원, 관리, 사후 추적까지 맡고 권역별 분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0%가 넘는 이 느린 학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 맞는 맞춤형 지원들이 가면 이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균 충북교육감 후보의 제1공약은 사교육비 제로화입니다.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농산촌 가정, 이어 희망하는 가정까지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생이 진로를 개척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사교육을 억제시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공교육의 질을 더 높여갖고 우리 학부 형님들이 만족하는 공교육의 모델을 제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핵심 공약으로 윤건영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 포용 교육, 학교가 안전한 안심 교육,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을 제시합니다. 실용, 포용, 안심, 상생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선진적인 모범적인 교육 모델로 만들고 구축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성근 후보는 글로벌 AI 교육 허브 구축, 학교 안심 프로젝트 실현, 공교육 진로 진학 책임 강화를 주요 공약에 배치했습니다.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뭔가 이글거리는 눈빛, 도전의 이글거림, 호기심의 이글거림, 이 살아있는 눈빛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싶습니다. 김진균 후보는 진학, 취업의 마중물로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100만 원 펀드 지원, 학교 시설 개방 거버넌스 구축, 교사 10년 단위 안식년제 도입을 내세웁니다. 공부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충북 교육 환경에 없기 때문에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명도 떠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제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교육자이지만 걸어온 길이 다른 만큼 새 교육감 후보의 공약도 차이가 커 꼼꼼한 비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충북 학생들의 비만 비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충북의 초, 중, 고등학생의 비만군 비율은 33.2%로 1년 전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7%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치로 제주와 전남, 강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높았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정상이 62.6%, 비만 21.5%, 과체중 11.7%, 저체중 4.2% 등의 순이었습니다. 충북도 내 학교와 교육기관 직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교육청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직원 1명당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3.4시간으로 1년 전보다 0.2시간이 줄었습니다. 기관별로는 도의회가 6.3시간에서 2.4시간으로 3.9시간이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각 1.4시간 등의 순이었습니다. 학교별로는 중, 고등 특수학교가 0.2시간, 초등학교는 0.1시간 줄었지만 오히려 유치원은 0.5시간 늘어 대조를 보였습니다. 국가 명승지이자 천년의 역사를 품은 제천 의림지가 외래어종인 큰잎베스에 점령당했습니다. 토종 물고기는 씨가 마를 지경인데요. 무너진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잠수부들까지 투입돼 작사를 들고 수중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허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중 카메라에 포착된 제천 의림지 물속입니다. 잠수부가 조심스럽게 작사를 겨누고 다가가자 이내 얼음 팔뚝만한 거대한 물고기가 요동칩니다.
생태계 교란종인 큰잎 베스입니다. 작살 앞을 유유히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 역시 외래어종인 블루길로 추정됩니다. 물속에 들어간 잠수부가 2시간 동안 잡은 베스는 67마리. 그물을 쳐놓으면 찢어지기 일쑤여서 이렇게 작살을 이용해 솎아내고 있습니다. 물 밖에서는 투망을 쉴 새 없이 던져 번식력이 강한 어린 블루기를 건져 올립니다. 전문 잠수부 5명이 투입돼 닷새 동안 진행되는 대대적인 소탕 작전입니다. 다른 어종이 들어오면은 경계를 하면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알이 100% 부화가 됩니다. 이 베스가 생존력이 좀 많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림지에서 잡은 물고기 100마리 가운데 토종이 한두 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토종 생태계는 씨가 말랐습니다. 산란기를 맞아 잠수부들이 직접 알집을 터뜨리며 번식을 막고 있지만 퇴치 작업 시기를 맞추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수온과 날씨에 따라 매년 산란 시기가 달라 투입 적기를 잡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의림지 토종 어종 관리 차원에서 외래 어종이랑 외래 거북 퇴치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올해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닷새 동안 진행된 작업에서 의림지에서 잡아들인 외래 어종은 80kg에 달했습니다. 당장 뿌리 뽑기는 힘들지만 무너진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안간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유흥업소에서 2억 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서울, 부산 지역 유흥업소를 돌며 20차례에 걸쳐 술값 2억 1천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또 2019년부터 2년 동안 경남의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매매,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무연고로 숨진 사람은 88명으로 4년 전 60명보다 46.7%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신 인수 거부가 56명으로 63.6%였고 나머지는 장례를 맡을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였습니다. 청주시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금을 1인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 무연고자 전용 빈소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이 빨라졌습니다. 충청북도는 비료 조기 공급과 예산 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종전 11월부터 12월까지였던 유기질 비료 신청 기간을 5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진행합니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 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 비료 2종으로 포대와 톤백, 벌크 형태로 공급됩니다. 괴산의 대표 농산물인 청결고추와 봄꽃의 빨간색을 주제로 열린 빨간맛 페스티벌 방문객이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동진천 일원에서 열린 빨간맛 페스티벌에 다녀간 방문객은 27만 846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5천여 명이 늘었다고 집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